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서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공휴일이잖아요. 저에게는 개업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업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횟수로는 6년차 공인중개사가 됐고요. 2019, 20, 21, 22, 23, 24 이렇게 6년차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고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업 기념일에 영상을 켰습니다. 개업 기념일에 선물을 주신 건지 오늘 또 공교롭게 개인적으로 혼자 지금 작업 중인 일들을 좀 하려고 나왔는데 오늘 또 기분 좋게 제가 보유하고 있던 공실 매물 하나가 걱정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또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까지 들어가고 원래 영상을 빨리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영상 촬영이 조금 더 늦어졌거든요. 그렇지만 기분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제가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수면 시간도 식사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드릴 수 있을까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피부가 제가 잠을 못 자고 계속 이제 일을 하고 막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한번 뒤집어졌는지 이렇게 지금 여드름이나 이렇게 좀 보시기 불편한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양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업 5년, 제가 개업 매년 N년 시리즈를 올리는 거를 아실 겁니다. 개업 후 1년 공인중개사로서 느낀 점들을 이제 올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업 후 2년, 그리고 개업 후 3년, 개업 후 4년을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업 후 5년 시리즈. 제가 벌써 이 5년 차까지 영상을 찍고 또 1년마다 기록을 남길 수 있음에 매우 기쁘고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또 잘 사무실을 일으켜 세웠다는 부분도 돌이켜보면은 평소에 굉장히 가혹하고 혹독하게 제 자신을 좀 다스리는데 오늘 같은 날은 한 번쯤 잠깐의 칭찬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일기처럼 제가 영상을 좀 남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업 후 5년차 대표 공인중개사가 되면서 느낀 점들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년부터 4년차까지는 그렇게 느낀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좀 더뎠는데 이번에는 총 17가지, 굉장히 많죠. 17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안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다는 게 느껴져요. 기존의 고객님들, 그리고 고객님들이 또 재계약을 하시고 고객님들의 손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 손님들이 또 재계약을 하고 또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몰랐던 손님들도 새롭게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많은 고객량이 확보가 됐고 또 대부분의 주인분들도 혹은 세입자분들도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중개사무실이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리를 잡았고 안정화가 됐다. 예전에는 책 볼 틈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틈도 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럴 틈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정화되다 보니까 조금 더 상위 욕구죠. 자기개발 욕구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인 최소한의 1차원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좀 자기개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온다고 하잖아요. 이 5단계 욕구설 아시죠? 그 욕구설에 근거해서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이라는 게 비단 꼭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취미생활인데 조금 더 저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 여의의 개발, 그러니까 제 무의식적인 찾지 못한 기술들 혹은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있는 기술들 혹은 갖고 있는 직업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더 발전을 위한 개발, 그런 개발들도 욕구가 점점 더 많이 늘어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어서요. 상위 욕구라고 말씀드렸죠. 명예욕이 생깁니다. 저는 무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흔하게 무력이라고 하면은 외제차 그리고 남자는 또 명품 시계 그리고 또뭐 비싼 명품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이 시계도 3만원짜리 카시오 시계를 몇 년째 차고 있고 차도 이제 국산차 SUV를 잘 타고 있습니다. 물욕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적인 욕심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무욕이라고 표현해야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력보다 명예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면 된다가 아니고 정도를 걷고 제가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아서 일취월장하고 반드시 제가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아서 성취감을 느끼는 일에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는 성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에서 많이 이렇게 다졌다가 쭉 올라가는 그런 명예욕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의 그런 브랜딩 그리고 퀄리티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전문 자격사들도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개사라는 직업의 한계를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더 굳기 전에 그리고 아직 미혼일 때 부양가족이 없을 때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라도 더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명예욕이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자존감이나 제 명예를 높이고 싶은 분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시장의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업종이다라는 걸 느꼈고, 자, 그러다 보니 불황에 대비해야 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5년 정도면 그래도 한 사이클 정도는 부동산 경기의 흐름은 볼 수가 있거든요. 크게 부동산은 10년 주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격동기 혹은 변화기에 진입을 했다면 그 변화하는 시기에는 분명히 사이클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항상 들락날락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 얼어붙었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먼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제가 고정 수입을 좀 확보하는 걸 원합니다. 공교롭게 부업을 좀 여러 개 하게 됐는데요. 이 부업이라는 게 몸으로 제 시간을 환산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중개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개업에 파생돼서 저의 가치도 같이 올리고 중개업을 하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걸로 겸해서 같이 모두가 시너지를 날 수 있는 조건에 한해서 저는 부업을 진행하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한다든지 혹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이버로 유료 상담을 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상담을 한다든지 혹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강의를 다니는데요. 강의를 부동산 관련해서 강의를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예욕도 해당이 되고 이 부동산에 관련된 부업 또는 겸업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정 수입이 많이 생성이 되고요. 또 강의도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몇 개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수입원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추후에 영상에 올리겠지만 그 부분도 또 제 명예와 부업에 관련돼서 하나의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일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인 수입이 좀 깔려요. 그러면 심적인 부담이 적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도 그게 느껴졌는지 조금 더 이 여유로운 태도를 통해서 계약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계약 건수도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돌고 도는 하나의 큰 원형의 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경기를 많이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사이클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나만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도 좀 두서 앞을 보고서 미리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오랜 시간 다져온 결과 지금 이렇게 조금씩 빛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위 손가락 빨고 있다라고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업과 더불어서 저는 좀 고정 거래처 그리고 고정 손님들의 양을 많이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대상물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주경기에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하시던 분들이 아파트 거래가 없으니까 원룸 시장 그리고 상가 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되시면서 저랑 중개할 때 많이 공동중개도 하고 같이 매물을 현장을 안내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이거든요. 인식이 있잖아요. 이 동네 어떤 사장님은 아파트만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원룸을 같이 보자고 연락이 온다든지 확실히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물론 모든 손님이 다 감사한데 뭐니 해도 확실한 손님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뜨내기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뜨내기 10명 혹은 빼꼼히 10명보다 나를 정말 위하고 되게 정말 확실한 수요를 갖고 계시는 손님 한 분이 정말 확실한 내 편이고 많이 느꼈고요. 지난 1년 동안은 더더욱 그랬던 게 제가 하루에도 수십 통, 적어도 몇 통씩은 유튜브 보고 전화했는데요, 뭐 보고 전화했는데요 라는 전화가 많아요. 근데 제가 모든 영상마다 남기죠. 전화 문의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데요, 그냥 상담을 하게 되면 보통은 몇십 분씩 시간이 가게 되고 또 그게 한 건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막 꼬리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드린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랑 시간을 조율해서 유료 상담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랑 이제 신뢰관계가 쌓이면서 유대가 생기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저라는 사람에게 만족도를 느껴서 또 다음 분을 소개하고 이렇게 되는 확실한 손님들이 여러 명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과도 또 이어지는 내용이 된 거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자, 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도 함께 성장을 합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제가 5년 전에 처음 원룸 계약도 하기 어려워하면서 손님을 무서워할 때, 그때 처음 원룸 계약했던 저보다 어렸던 혹은 제 또래였던 분들이 이제 5년이 지나면서 결혼도 하고 전세로 집을 넓혀가거나 뭐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혹은 돈을 모아서 집을 넓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히도 제 손님들은 다행히 집을 다 넓혀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4년 전에는 혹은 5년 전에는 이런 집을 구했었는데 지금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하셨네요 라고 하면서 그 손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기분 좋은 추억 회상을 할 때 손님도 많이 성장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볼 때 이제 집에 대한 객관적인 업사이징,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손님이 성장한 인격체에 대한, 인성에 대한 성장도 있고, 또 이런 집을 많이 보다 보니까 손님도 이 집을 보는 것에 대한 이런 시야,
그리고 이런 중개사들을 대할 때의 태도 혹은 이런 대우들 이런 경우들이 많이 같이 성장을 한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생기면서 본인들의 성장하는 것들이 일단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를 확실히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보면서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8번째는요. 제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라고 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먼 동네에 공동중개를 하는 일은 사실은 많이는 없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동네에 계약서를 쓰게 됐고 또 많은 동네의 중개사분들과 공동중개를 하게 됐거든요. 지난 1년은 또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되게 다각도로 많은 지역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하게 됐다. 또 그런 경험이 혹은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이번 5년차 때 좀 느꼈던 경우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동네 혹은 다른 동네에도 잘 맞는 부동산이 있어요. 또 연대가 잘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궁합이 좋다고 하죠. 꼭 다른 부동산이랑은 10군데를 봤는데 꼭 정말 계약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부동산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딱 한 집만 봤어요. 이 부동산도 지난번에도 딱 한 집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집을 계약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오늘 한 매물만 보여드렸는데 바로 그 매물이 계약이 됐어요. 물론 그 매물들이 컨디션이 좋았던 경우들도 있지만 모시고 오는 손님 그리고 제가 보유한 목적물과 니즈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그런 합의점이 너무나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과 참 연대가 있다. 궁합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마침 시간도 오늘 휴일인데 휴일 12시에 딱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마침 12시 반에 된다고 하시길래 매물을 보게 됐고 또 그 안내가 없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건데 이 계약도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 연대가 모든 것이 접점이 맞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자, 다음 9번째는요. 개인적으로 조금 슬펐던 건데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폐업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긴 한데요. 그래도 한 군데 한 군데 폐업을 하는 걸 느끼면은 크게 와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폐업하는 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불황, 경기 사이클 이런 것들도 또 직결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일맥상통하는 그런 앞서 나열된 경우들이 다 생각이 드는 거죠. 폐업하신 분들은 당분간 쉬고 싶다, 너무 힘들었다, 다른 일 알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쓰는 일기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되게 오래 하신 대표님이 이제 폐업을 하시고 이제 헬스장을 올라가는 길에 만났어요. 당분간 쉴 거다,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폐업하는 사장님을 많이 뵀다라는 게 9번째입니다. 자, 다음 10번째는요. 좋은 기회는 한 번쯤은 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자잘하게 혹은 누군가가 볼 때는 크게 기회가 오더라고요. 중개 대상물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손님이 붙든 혹은 매물이 들어오든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하게 된다든지 누군가와 꼭 공동중개를 해보고 싶었다 혹은 누군가를 꼭 만나고 싶었다 이 중개업에 관련해서요. 혹은 누군가랑 꼭 협업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했을 때 기회가 감사하게도 먼저 제게 주어지거나 혹은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리를 잡게 되니까 나름 신뢰도가 쌓이면서 저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믿고 진행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회는 한 번쯤은 온다. 저는 아직 큰 기회는 안 왔지만 앞으로 꼭 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고 언제든 기회를 오면 잡을 수 있을 준비를 저는 항상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 기회가 오든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좋은 기회를 결과로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들께 몸소 보여드리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자, 다음 11번째는요. 이제 이어서 큰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매물뿐만 아니라 안 해본 중개대상물, 예를 들면 토지, 공장 혹은 특수 목적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큰 빌딩 매매를 제가 아직 못 해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해보고 싶은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 이어서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이런 여유가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하나를 설명드리고요. 자, 12번째는 또 이어서 설명드리면 각종 사업이 저한테 제안이 옵니다. 어떤 일을 같이 하자, 연결되는 어떤 일을 같이 해서 제가 같은 사업자를 내자. 그런 다양한 또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프라이빗한 그런 제안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단계가 됐고 또 기회비용을 따져볼 수밖에 없고 많은 사업 제안들을 정말 감사하게 온다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파생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죠. 자, 다음 13번째는요.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운전할 때도 한 5년 차쯤 됐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차도 그리고 핸들도 손에 있고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때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중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안다, 좀 할 줄 안다,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초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띄엄띄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요.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마인드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또 5년 차에 드니까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네 분들은 저를 다 알고요. 먼 동네 분들도 제가 우연히 어떤 일 때문에 공동중개를 조심스럽게 요청을 해서 전화를 드리면 유튜브에 저를 봤다.
혹은 다른 손님이 먼 동네에서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저를 보셨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각성제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더더욱 그렇고,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도 항상 무너지는 사람들은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한다는 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14번째는요, 중개 생태를 어느 정도 알아간다는 겁니다. 중개업을 하신 분이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하실 중개사들만의, 혹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이 생태계가 있어요. 상도덕이나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룰이 있거든요. 이 룰을 거의 다 파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어떤 일을 겪든 다른 쪽을 겪든 산전수전을 나름대로 많이 겪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계약할 때 많은 변수들도 있었을 거고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전수전을 나름 겪어간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째는요, 절대 꼰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배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은 아직 젊은데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저도 이 MZ세대들의 용어, 말투, 또 요즘 MZ세대들의 뭐 아이돌, 누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또 한편으로 나는 이렇게 안 그랬는데 왜 저런 언행을 하지? 라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꼰대가 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의범절을 되게 바르게 많이 배웠던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 그리고 물론 가정교육에 또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공감을 할 거예요. 또 요즘의 젊은 친구들이 또 마인드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다른 식의 예절교육을 받았겠죠. 열려있는 식의.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꼰대는 되면 안 된다. 내가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꼭 많이 했습니다. 이게 5년차라서 비단 든 생각은 아니지만, 또 작년에 이제 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메모를 했다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꼰대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도태됩니다. 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모르는 건 끝이 없다, 내 공부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 유튜브 할 때부터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는 평생 할 거다, 운동은 평생 할 거다, 일도 평생 할 거다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아는 게 다 끝이 아니고, 법이란 게 계속 바뀌고, 제가 알던 것도 계속 바뀌고, 알던 것도 까먹고, 새로운 것도 알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안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꼰대가 되면 안 된다 라는 부분. 왜냐하면 꼰대가 되는 순간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유연한 사고가 없어지고, 이제 굽힐 줄 모르고 대나무같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자, 고든 심지랑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꼰대가 되면 안 된다. 제가 느낌표까지 추가를 해서 제가 꼭 느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6번째는 이어서 비슷한 건데요. 익숙함에 이제 권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지양하는 편이고, 굉장히 가장 경계하는 편이라서 항상 제 몸을 너무 혹사시킬 만큼, 너무 저에게 관대한 부분이 아예 없을 만큼 분단위로 쪼개서 무언가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권태를 전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전 권태를 느낄 때 너무 세상 다 잃은 기분이 들어서 이 권태를 항상 주의해야 되고, 또 익숙함에 권태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이번 5년차 때는 더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 결과물들이 몇 개가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조만간 하나 또 선보일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도 있는데요. 저는 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계획해서 실행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남아이런 중천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결과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번째입니다. 직원이 굉장히 절실해져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부업까지 해서 7개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가 2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정말 절실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뭐 거의 끼니 거르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잠도 못 자니까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내 조력자 역할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제 가족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데, 이제 가족은 또 다른 일을 다 각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가족 사업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 가족이 이 부동산업을, 중개업을 도와줄 수는 없고 직원이 필요한데 믿을 분을 찾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 이번 5년차 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개업 후 5년 느낀 점이니까 이 5년차 때 느낀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정말 절실한데 구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끝으로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제 계획대로라면 이후에 이제 2분 정도 채용해서 사무실을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은 추후에 이룬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몸이 닳도록 일을 하는 건데요. 공개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몇 분이 이력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공공연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지인을 채용하거나 제가 직접 봐서 제가 알던 분을 채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채용 이력서는 따로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저리
이저리 제가 또 일기처럼 개업 후 5년 대표 공인중개사가 되면서 느낀 점들을 1년차 때 영상도 봤고 2년차, 3년차, 4년차 다 봤는데 저도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날입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1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데요. 내년 6년차 느낀 점일 때는 훨씬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더 많이 느낀 점 그리고 더 발전되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촬영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1년 후에 이 시리즈는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긴 영상 그리고 제가 느낀 점 공감해 주신다면 좋고요. 잘 들어주셨다면 더더욱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